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기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먼저 출시됐고 이제 한국에도 다시 들어오게 된, 사실은 그동안 품절 상태에 있어서 중단됐다가 재생산된 메나 베어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선 이 강의는 제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전투 박사님의 강의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말로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출시된 메나 베어즈를 기준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도입이 되면서 판매될 제품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FDA에서 승인을 똑같이 해줬는지 아니면 뭐 어떤 변동사항이 있었는지를 아직은 제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지금 드리는 설명과 뭐 차이나는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나베어즈는 처음에 메나베어즈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파이토베어즈라는 이름으로 1996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바뀐 것이 이제 2004년이 되는데 거미 프로덕트에서 거미라는 것은 여러분 뭐 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취임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런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 지금 버전이 뭐 4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설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뭐 미국에서 다이어트에서 그렇게 널리 퍼져 있는 그 달콤한 흰색 음식 이걸 의심할 여지 없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마도 그 물건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나쁘게 하는 것인지도 뭐 사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음에 드는 세련된 그 백설탕은 사실 건강에도 분명히 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설탕이 동등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연에서 발견된 당은 무려 200가지가 넘고요. 그것을 모두 슈가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슈가를 설탕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설탕 하면은 그 백설탕만 생각을 하게 됐죠. 맛은 모두 반드시 단맛을 내지는 않습니다. 달콤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모든 당분은 다량의 탄수화물의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 당들 중에서 적어도 8개의 당이 몸에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로 확인되었습니다. 나쁜 것은 슈가, 그 설탕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슈가, 테이블 슈가인 겁니다. 즉 합성 설탕, 가공 설탕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글리코즈와 피토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효과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화면이 잘 보이도록 제 얼굴은 이제부터 끄고 카메라를 끄고 화면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In the beginning, 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메나테크가 처음에 뭐 뉴트리셔널 거미라고 해서 파이토 베어즈를 1995년도에 이제 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미라는 것은 뭐 껌 아시죠? 예, 그것처럼 예, 뭐 고무가 아니라 이렇게 고무 재질처럼 이렇게 씹을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리셔널 거미하면 씹는 영양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처음에는 지금과 비슷하게 그 제품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성 젤라틴이고요. 또 옥수수 시럽 설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메나테크는 다른 점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회사와. 뭐냐면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이슈였고 또 마찬가지로 식물성 영양소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였었습니다.
1996년도에 아메리칸 내추로파티 메디컬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그 자연의학회 미국의 거기에서 영예수상을 했죠. 미국의 그 메나테크라는 회사 거기에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그 생화학 분야의 발견의 우수상으로 그 상을 수상하게 되는데 이거는 뭐 메나 베어즈를 수상한 것이 아니라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만들어낸 거에 대한 상이었죠. 그 엠브로토스 컴플렉스가 그 당시에 여기 그 뉴트리셔널 거미인 파이토베어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96년도 당시에 또다시 그 MBC 투데이에서 가장 훌륭한 그 제품이다. 취업을 그 서플라이먼트 씹을 수 있는 영양소로 파이토베어즈가 굉장히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이 됐다는 것이죠. 메나베어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는 파이토베어즈라고 불렀었다고 그랬죠. 2004년부터 이제 메나베어즈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때 이제 크게 이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원래 포뮬라였던 그 동물성 젤라틴 베이스에서 팩틴 베이스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업계는 아직도 젤라틴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팩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자체로 건강에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선을 해낸 겁니다. 그렇게 메나베어즈의 첫 번째 버전은 팩틴과 함께 옥수수 시럽 그리고 설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디카페인 녹차가루, 그러니까 카페인이 없는 녹차가루가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이제 항산화 때문에 그것이 들어갔었습니다. 자, 2006년도께에 좀 더 개선을 시켰습니다. 모양은 여전히 곰 모양 거미이지만 당영양소와 식물영양소가 이제 들어가면서 옥수수 시럽을 타피오카로 대체했습니다. 타피오카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요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팅 슈가로 그 로케인 슈가라고 되어 있는데 로케인 슈가는 이제 사탕수수 원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케인 슈가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차 분말을 제거하고 석류 분말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더 맛있어졌겠죠. 그 다음에 2018년 포뮬라가 또 개선이 되는데 비타민 C를 위해서 알마가 들어가는 거죠. 알마는 뭐 알마베리라고도 하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마를 첨가하면서 과일과 채소 혼합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2019년 말에 이게 이제 매진되면서 중단이 돼서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겼었죠. The Mana Bears you have always loved have returned. Great for kids and adults alike. 자,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던 그 메나 베어즈가 우리 메나테크가 포기하지 않아서 재생산을 원했고 또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신세대 메나 베어즈로 돌아온 거죠. 하루에 4개 먹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이것은 이제 권장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병에는 이제 120 곰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병의 그 글리코 형태의 당 영양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그냥 그 젤리가 아니고 당 영양소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엠브로토스 컴플렉스와 그 식물 영양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각각 그 식물성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라벨을 보시면 라벨이 우측에 그림처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라벨의 영양소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보면 그 팩틴 기반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그 일부 규제 기관에서도 팩틴을 당 영양소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식물성 영양소로도 이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들 중 일부는 글리코와 식물 영양소로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펙틴, 그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나 하여간 뭐 펙틴은 그 자체만도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나베어즈는 각 서빙당 365mg의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먹게 되는 겁니다. 한 서빙이라는 것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죠. 단지 4개입니다. 곰 4마리, 요것이요. 병에는 총 120개의 곰돌이가 들어 있습니다. 껌이 하면은 뭐 이게 뭐 젤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젤리 생각보다 이 껌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어른들이 정말 다 먹지 않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저도 뭐 먹어봤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마 스스로 잘 통제해야 할 겁니다. 새로운 것을 이미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닌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니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하려는 포뮬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메나베이지의 주 목적은 비타민, 미네랄을 제공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당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 맛있고 재미있는 방법, 곰돌이 형식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베어즈인데 재미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바로 이 메나베어즈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된 뭐 식물 영양소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언급을 하겠습니다. 포뮬러의 또 다른 차이점은 그 새로운 포뮬러에는 크린베리 파우더가 안 들어갑니다. 솔직히 어려운 거죠. 그 단맛을 올바르게 조절하는 데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입맛을 잃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인공 감미료 이거죠. 그래서 크린베리 파우더를 빼고 과일과 채소의 혼합물로 이것을 조성을 했습니다. 또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이제 병은 우선 이제 그 보라색 병이었는데 이건 이제 투명병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제조업체는 원래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을 호주로 옮겼습니다. Like amla, raspberry, broccoli, carrot, kale, tomato, and spinach. 자, 여기서 글리코파이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펙틴 베이스가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당 영양소인 메나폴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말할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또 선물을 해야 된다면 메나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메나폴을 굉장히 뭐 사실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물론 뭐 다른 영양소도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뭐 알마베리, 라즈베리, 브로콜리, 그 다음에 당근, 케일, 토마토, 그 다음에 시금치, 이렇게 뭐 한 7가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메나베어즈를 먹으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맛있고 뭐 재밌다는 것, 뭐 먹어보십시오. 멈출 수 있는지. 그러나 뭐 사실 진짜 혜택은 당 영양소에서 시작됩니다. 엠브로토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메나폴도 포함이 됩니다. 당 영양소가 뭔지 모른다면 별도의 강의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자료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당 영양소는 세포 간 통신 지원을 하면서 생명과 직결된 영양소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항산화 지원을 그 비타민 C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그 셀 통신의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우리 몸이 제대로 면역의 기능을 하기 원한다면 셀 간 통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 세포와 다른 세포, 또 한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 사이에 작동하도록 그 설계된 방식이 바로 그 셀 간의 통신이라는 거죠. 그것을 그 신체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셀 간 통신은 건강의 모든 측면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의학 중에 하나인 영양의학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것을 메나테크가 선두주자로 나선 것입니다. 물론
또다시 이제 거기에 암라, 그 다음에 라즈베리, 브로콜리, 당근, 케일, 토마토, 그 다음에 시금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엄청나게 맛이 있다는 거죠. 이 최신 버전에 저처럼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버전은요, 비건 채식주의자에게 굉장히 적합합니다. 글루텐이 없고요. 또 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당도 안 들어가 있고 인공 감미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주 고객이 누굴까요? 이것은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설계된 겁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설계라는 의미, 아이의 의미는 4세 이상의 어린이를 의미합니다. 4세 미만의 어린이는 뭐 이것을 사실 섭취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4세 이상의 어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10대, 티네이저, 티네이지는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10대도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거고요. 그 성인은 어떨까요? 성인, 노인 모두 맛있는 음식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약간의 엠브로토스 컴플렉스와 메나폴과 식물성 영양소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으로 메나베어제는 일반 거미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는 질문. 자, 대부분 젤리 비타민은요, 인공색소와 인공향이 들어있습니다. 메나베어제는요, 비타민 C와 세포통신을 지원하는 당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메나베어제는요, 암라베리하고 라즈베리, 브로콜리, 당근, 케일, 토마토, 시금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천연 성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단맛은 어떻게 되느냐? 타피오카, 자일로톨과 또 사탕수수 설탕으로 자연적으로 달게 한다는 겁니다. 메나베어지의 그 나달들은 맛있는 포도 맛과 혼합베리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퀘스천, 메나베어지에 슈가가 포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슈가 하니까 또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슈가 나쁜 거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데, 메나베어지에도 이제 소량의 유기농 사탕 설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거미 그 자체, 그 알을 그 코팅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론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미 한 알에는 약 1.75g의 슈가가 들어가니까 4알이면 총 7g이 되겠죠. 이것이 들어갔는데 이 양이라는 것은 포도 10개에서 발견되는 대략적인 슈가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설탕은 이제 증발된 그 사탕수수 설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거미가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해주는 거와 또 이제 운송이나 보관을 할 때 그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원당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퀘스천. 메나베어지에는 일반적인 그 알레르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데, 메나베어지에는요, 땅콩, 견과류, 계란, 콩, 유제품, 뭐 조개류, 그리고 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또 비건한테, 그 채식주의자한테 적합하고요. 그것도 난지에모입니다. 권장 섭취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질문이죠. 4세 이상의 어린이로 되어 있습니다. 4세 이상의 어린이가 매일 4개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4세 이상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삼키기 전에 뭐 잘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그 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그러지 않다 보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뭐 잘게 썰는 거 아니면 뭐 녹여서 먹이고 뭐 한다는 건 문제는 없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는 일단은 뭐 성인의 감독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이건 메나베어즈뿐만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퀘스천. 메나베어즈는 어디에서 제조됩니까? 네, 메나베어즈는 최초에 이제 그 미국에서 제조를 했는데 최고의 품질과 효능을 제공할 수 있는 뭐 회사를 찾다 보니까 이제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시설에서 제조를 하고 뭐 이 회사의 사업은 80년 넘게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뭐 안전하고 믿을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퀘스천, 유통기간은 얼마입니까? 뭐 메나베어즈 유통기간 1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간이라는 것은 제조자가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통기간이 오늘인데
오늘까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산 사람은 내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사실은 그건 아니죠. 예, 그 말은 아니지만 유통기간 18개월인데 가장 신선한 맛을 원하신다면 빨리 드시는 것이 좋은 거죠. 그리고 개봉 후에도 60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 퀘스천.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엠브로토스를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메나베어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뭐 청소년이나 뭐 성인에게도 적합합니다. 8번째, 글리칸이 건강에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서 글리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리칸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유익한 당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의 일종이죠. 또 당지질의 일종.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질에 붙어야 되는 당들이 있어요. 그런 당이 이제 글리칸 형태, 뭐 글리코칼릭스 형태로 이제 붙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당류 이것을 이제 그 글라이코 뉴트리언트라고 하는데 그 글라이코 뉴트리언트, 그 글라이코 뉴트리언트 형태로 만들어진 이제 체인이 되는 거죠. 당끼리 붙어서 체인을 이루는 그런 거. 그런데 이제 이 글리칸은 세포 통신을 시작으로 해서 인간 건강에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 팩틴과 글리칸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소화 기능과 건강한 위장관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바이오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기능을 유지하려면 신체 여러 시스템에서 최적의 세포 통신이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글리칸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뭐 새로운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drmannari@gmail.com으로 문의 주시면 또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